안녕하세요. 오늘은 126쪽을 배워볼 거예요. 오늘 수학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여기 1cm보다 더 큰 단위를 오늘 알아본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1세제곱센티미터의 크기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의 엄지손톱만한 길이의 1cm가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에 있는 정육면체의 부피를 우리가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때 각설탕의 크기와 같다고 했었어요. 굉장히 작은 부피의 단위죠. 그런데 우리가 작은 물건을 구할 때에는 세제곱센티미터의 부피 단위가 적당하지만 교실이나 건물 아니면은 이렇게 커다란 가전제품 냉장고 같은 부피는 이렇게 작은 각설탕의 부피의 단위로 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좀 더 큰 단위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큰 단위는 바로 1세제곱미터예요. 이렇게 센티미터 대신 미터를 쓰고 말할 때에도 미터를 대신 넣어서 읽어주면 되겠죠. 1세제곱미터라고 읽어주면 돼요. 1세제곱미터는 지금 여러분이 옆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4명의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부피의 단위예요. 이 정도 크기면 냉장고, 건물, 교실 이런 큰 부피를 재는데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래 다지기 2번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각설탕 크기의 가로, 세로 높이 1cm의 도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1세제곱센티미터 부피의 정육면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1m는 100cm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m에는 센티미터가 1cm가 100개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왼쪽에 있는 도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m인데 이것을 센티미터 단위로 바꾸면 100개씩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1cm가 바로 100개, 즉 100cm의 가로, 세로 높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자세히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아주 작은 그 각설탕 크기의 1세제곱센티미터의 정육면체가 있죠? 이것이 바로 100개가 있는 것이 바로 가로, 세로 1m의 부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에도 100개가 있고 세로에도 100개가 있고 그리고 높이에도 1세제곱센티미터의 쌓기나무가 100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크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직육면체나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했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도형의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곱해서 한번 부피를 구해볼게요. 자, 가로 100, 그리고 세로 100, 그리고 높이 100. 그러면은 모두 계산하면 100만이 되겠네요. 그쵸? 0, 6개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도형의 부피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도형과 여기에 있는 도형은 서로 부피가 같은 거였죠. 옆에 있는 도형은 1m로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1m를 100개로 쪼개서 센티미터 단위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부피는 같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도형이 100만 세제곱센티미터라면 왼쪽에 있는 도형도 한번 부피를 구해볼까요? 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서 1인데요. 이때 우리 미터의 단위를 3번 곱했기 때문에 세제곱미터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세제곱미터와 10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같다는 것을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0, 6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와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래 문제 봤을 때 4세제곱미터는 세제곱센티미터를 바꿀 때 어떤 단위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4하고 이렇게 0, 6개, 즉 400만 세제곱센티미터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럼 반대로 이제 세제곱센티미터를 세제곱미터로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커다란 부피의 냉장고가 있을 때에는 세제곱센티미터로 0을 많이 써주는 것보다 딱 세제곱미터로 간단하게 보기 쉽게, 한눈에 알기 쉽게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단위가 필요한 거예요. 0, 6개라고 했으니까 6개를 한번 빼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30세제곱미터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앞에 문제에서는 6개를 추가해 줬었죠. 자, 이렇게 풀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1세제곱미터를 한번 따라서 써볼게요. 1세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쓰고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는 지금 아주 작은 1cm가 100개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이런 정육면체를 만들려면요.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쌓기나무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가 가로에 100개, 세로에 100개, 그리고 이렇게 높이에 100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00층을 쌓아야 1cm를 100층을 쌓아야 1세제곱미터의 부피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직육면체를 쌓는 데에는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가 몇 개가 필요하다는 것과 같을까요?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가 100만 개가 필요하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친구 4명이 들어가는 그림이 설명이 되죠. 그러면 다시 거꾸로 가서 냉장고의 부피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냉장고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부피가 나오겠죠. 150 곱하기 100 곱하기 200인데요. 먼저 0을 각각 따로따로 써줄 거예요. 0은 지금 5개네요. 5개를 써주고 15와 1과 1을 곱해주면 3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0만 세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냉장고의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더 큰 단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봤어요. 더 큰 단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더 큰 단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아래 실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직육면체 부피는 몇 세제곱 미터인지 한번 구해볼게요. 가로 6 곱하기 세로 5 곱하기 높이 4. 그러면은 여기에는 실제로 600개의 아주 작은 1cm의 쌓기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쵸? 1세제곱센티미터의 쌓기나무가 600개가 있다는 거고 세로에는 500개 그리고 높이에는 400개가 있다는 거예요. 400층이 쌓여 있다는 거지. 실제로 아주 큰 부피의 단위인 거예요. 그러면 6, 5, 4를 곱하면 120이 되고요. 단위는 이때 세제곱미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왼쪽에서 쪼갰던 것처럼 100의 단위로 나와 있어요. 역시 부피를 구할 때는 똑같이 가로, 세로, 높이를 구해주면 되고요. 먼저 0의 개수를 따로 써볼게요. 끝에 00, 000, 5개네요. 그리고 5 곱하기 4 곱하기 48 곱하기 4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960이 되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6개를 지워주면 세제곱미터가 됐었어요. 1, 2, 3, 4, 5, 6. 그러면 96 세제곱미터의 부피 단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960만 세제곱센티미터라고 나타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하고 이번에는 이어서 다음 바로 가볼게요. 자, 128쪽에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직육면체의 부피를 지금까지 배웠기 때문에 건널비를 배울 건데 건널비는 우리가 배웠던 전개도와 아주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상자들을 포장을 했을 때 겉에 포장지의 넓이를 건널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건널비는 물체 겉면의 넓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제 건널비를 구하는 식을 배울 때에는 넓이의 단위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넓이의 단위는 우리가 부피에서 배웠던 세제곱센티미터와 다르게 세제곱센티미터가 아닌 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넓이의 단위였죠. 자, 그러면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개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때 6, 3, 4, 3개의 길이를 통해서 이 각각의 직사각형의 길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먼저 나의 가로 여기가 6cm고요. 다음에 여기 직육면체의 높이는 이 옆면의 높이와 똑같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4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다 도형의 가로가 3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3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맞닿는 변의 길이는 같다는 것을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도 3cm예요. 그리고 나머지 길이도 역시 똑같이 3, 3, 4,
4, 그리고 또 여기가 6이면 여기도 6.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도형도 역시 위아래가 6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모든 변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방법과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요. 가나, 다라, 마바의 각각의 넓이를 구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직립문자의 건널비를 가 넓이 더하기, 나 넓이 더하기, 다, 라, 마, 바 이렇게 각각의 넓이를 구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대로 한번 구해볼까요? 자, 먼저 가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간단했죠.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런데 이때 가로는 몇이에요? 아래와 똑같겠죠. 6cm고 세로는 여기에 있는 3cm와 같아요. 그래서 6 곱하기 3 해주고 이제 나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나도 6 곱하기 4 이렇게 가로와 세로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다는 3 곱하기 4 가로와 세로 길이만 계속 찾으면 되겠죠? 라는 6 곱하기 4 왼쪽에 있는 이 세 개의 길이를 어떻게든 활용해서 넓이를 구해보면 돼요. 마는 이번에 3 곱하기 4 그리고 바는 여기는 3cm라고 했고 여기는 아까 6cm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봤어요. 그러면 6개의 면의 넓이를 모두 다 더하면 몇이 나올까요? 계산을 해보면 108 제곱 센티미터가 나와요. 자, 이렇게 건널비를 각각 구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면 합동인 성질을 이용해서 구해볼 거예요. 즉, 직육면체에서는 이렇게 세 쌍의 면이 합동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합동인 면은 뭘까요? 라죠, 그쵸? 그리고 다와 합동인 면은 마, 그리고 다음으로 가와 합동인 면은 바가 될 거예요. 이렇게 세 쌍의 면, 한 쌍, 두 쌍, 세 쌍. 세 쌍의 면이 합동인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두 번째 방법으로 구해볼게요. 자, 여기 직육면체의 성질을 이용하여 직육면체 건널비를 구하라고 있는데 이 성질이 바로 마주보는 면끼리 합동이다. 즉, 세 쌍의 면이 서로 합동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구해볼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위에서 가의 넓이 하나만 구한 뒤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의 넓이 하나만 구하고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나와 라는 같기 때문에 하나만 구해서 넓이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다음 다의 넓이를 한 번 더 구해서 마와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합동인 성질을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가의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나의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다의 넓이 곱하기 2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의 넓이가 아까 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18이었죠. 그래서 18 곱하기 2 더하기 그리고 나의 넓이는 24였어요. 24 곱하기 2 그리고 다의 넓이는 아까 여기 위에서 12였죠. 12 곱하기 2라고 해줄 수도 있고요. 이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렇게 18 더하기 24 더하기 각각의 면의 넓이를 더한 뒤에 곱하기 2를 해줄 수도 있어요. 답은 똑같이 108 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겠죠.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보통은 굳이 하나씩 다 이렇게 더하는 것보다는 한 개만 더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건널비를 실제로 구해보는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 보면 자 직육면체의 넓이를 구할 건데요. 여기 전개도를 우리가 하나하나 직접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면을 한 개씩만 넓이를 이 겨냥도를 보고 한번 구해볼게요. 자 먼저 5 곱하기 4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과 또 다른 모양의 면을 찾아야 돼요. 하나 뭐가 있을까요? 또 네, 이렇게 있네요. 세로 7, 가로 5. 그래서 7 곱하기 5 하나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다른 크기의 면의 넓이를 또 하나 더 구해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요? 네, 맞아요. 여기에 지금 보면 4 곱하기 7이 하나 있어요. 아까 한 것이 4 곱하기 7이었네요. 죄송해요. 7 곱하기 이렇게 4를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것이 바로 7 곱하기
아까 4, 그 다음에 아까 이번에는 7 곱하기 5네요. 그쵸? 7 곱하기 5를 이렇게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방법 2로 해본 거예요. 서로 세 쌍의 면이 합동이라는 성질을 이용한 거죠. 그러면 이걸 계산했을 때 20 더하기 28 더하기 35 그리고 곱하기 2죠. 그러면 166 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길이가 세 가지가 다 다른 길이의 짝을 구했을 때 그 면의 합동의 성질을 이용해서 곱하기 2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모양의 면을 3개를 찾아서 곱하기 2를 해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육면체 건널비를 구할 때에는요. 먼저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4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모두 4 곱하기 4를 해서 이렇게 모든 면의 넓이를 더할 수가 있어요. 4, 4, 16인데요. 이 16을 6번을 더한 거죠. 이렇게 땡땡땡 해서 6번을 더했어요. 그럼 16 곱하기 6을 96이 나오겠네요. 96 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역시 정육면체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건데요. 이 성질은 바로 6개의 면이 모두 합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4 곱하기 4, 즉 가 넓이 하나만 이렇게 구하고도 여기에 곱하기 6만 해주면 돼요. 아주 간단하네요. 그래서 4 곱하기 4 라는 가 넓이의 하나만 구한 다음 이것이 바로 면이 6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6을 해주면 돼요. 그럼 4, 4, 16에 곱하기 6을 해주면 96 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방법 2가 더 간단해요. 이걸 이용해서 키우기 1번 문제를 풀어보면요.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다 구할 필요 없고요. 면 하나만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게 6개가 있다는 것만 써주면 돼요. 그럼 25 곱하기 6을 계산하면 150 제곱센티미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다 풀어봤고요. 아래 문제는 교실에서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수학 영상을 모두 마무리할게요. 너무 고생했어요.